오늘 이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주말 사이에 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그 공소청, 중수청 법안이 모두 통과가 됐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이 봉하마을에 찾아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를 하고 보고드리는 자리를 이제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평생 검찰에 계셨어요. 네, 30년 검사하셨는데 네. 그 어떠십니까? 뭐 저는 원래 법대 출신도 아니고 사실 검사를 이공계 꿈꾸면서- 출신이시죠? 예. 그리고 예. 그 뭐 이 검사라는 직업의 그 매력에 끌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법 시험을 준비하고 검찰 법무부 검찰에서 이렇게 근무를 해온 것인데 저로서 뭐 좀 아쉬운 점이 없다고 말씀드리면 그건 거짓말일 거고요. 제가 근무했던 조직이 사라지는 거니까 완전한 기능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뭐 결국 이렇게 큰 변화를 겪게 된 게 국민적 지지를 잃었기 때문이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윤석열 씨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 하나하나 뭐 검찰이 그 잘못된 거 비난받을 만한 점들을 계속 쌓아온 것이고 저도 어쨌든 그 조직에서 계속 근무를 했었으니까 뭐 저는 뭐 이렇게 검사 생활을 여러 번 나눠서 했습니다. 네. 중간에 그만두고. 네. 근데 저도 첫 번째 검사 생활을 했을 때를 이렇게 지켜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좀 이렇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뭐 첫 번째 검사 생활의 아쉬움을 이렇게 좀 더 이상 겪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좀 반성 때문이었는지 네. 좀 많이 철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철들지 못하고 계속 이 검찰권이 국민들이 지지를 떠나서도 마치 고유한 검찰의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막 남용하고 그랬던 그 일부 검찰 지금은 다 나가버렸죠.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그 검찰에 폐를 끼치고 뭐 일부는 구속돼 있기도 하고 네. 뭐 일부는 뭐 다 나가기도 하고 일부는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예. 그런 점에 대해서 뭐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미 뭐 검찰이 해체가 되는 거는 결정이 됐으니까 네. 앞으로 이 공소청이라든가 중수청이 이 권한이라든가 역할이 좀 확실하게 정립이 돼가지고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는 거는 결국 내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공정하게 처리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 절차라든가 혹은 이 제도가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공소청, 중수청 이렇게 딱 이원화됐고요. 네네. 그 전에 이제 정부안을 두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최초에 나온 정부안은 검사들이 만들었다라고 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70년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뭐 조그만 거라도 기득권을 내어놓기가 좀 저어스러운 검사들이 만든 안을 네. 가지고 뭐 민주당에서 수정해서 결국엔 대통령까지 나서서 당정청 당정청 새로운 수정안을 이제 만든 건데요. 네. 그 안에 대해서는 검사들은 좀 어떤 분위기입니다. 일테면 조직이 이제 없어지고 이제 우리는 공소청의 검사가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수사를 전문적으로 했던 검사들은 이제 중수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가서 이제 가면은 검사가 아니고 수사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가겠습니까? 중수청으로. 저는 뭐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같이 근무했던 그 수사관들 중에서 상당 부수 퇴직하지 않고 주로 이제 그 범죄정보 쪽이라던가 네. 실제 수사 일을 많이 했던 그런 수사관들의 경우에는 중수청을 주로 희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사들의 경우에는 예.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한두 사람 제외하고는 네. 거의 보면은 원래 형사부 검사였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역할이라는 게 크게 달라질 게 없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예. 형사부 검사의 경우에는 직접 수사를 완벽하게 포기해야 된다는 건 옛날부터도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예. 사실 검찰이 그 비난받는 첫 번째 지점이 직접 수사거든요. 예. 과도한 직접 수사권의 행사.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좀 많이 사기가 저하된 건 틀림없습니다. 예. 뭐 어차피 이제 앞으로 우리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이 없을 수는 없겠죠.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과거에 형사부에서 오래 근무했던 일반적인 그 평범한 검사들의 입장에서는 뭐 본인들이 어쨌든 간에 중수청에서 공소청에서 검사로 검사로서 본인들이 이 공소 유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업무 법률가로서의 이제 순수한 법률가 과거의 경우에는 수사를 강조했거든요. 이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보면은 이게 뭐
사실은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도 의문입니다만 본인이 평생 어떻게 보면은 그 수사관으로 살아온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 윤석열. 예. 법률가로서 살아왔다기보다 예. 그것도 무죄 많이 나는 수사관.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이제 와가지고는 그 지금 남아 있는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참 뭐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만 실망스러워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본인들이 공소청에서 역할을 한번 찾아보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과거에 이제 수사를 전문적으로 그 무죄가 많이 나더라도 수사를 열심히 했던 그런 검사들의 경우에는 중수청으로 가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대체로 공소청의 검사들은 다 남아 있는다. 네. 2,300명 검사들 중에 한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공소청에 있게 될 거다. 공소청에 있을 거고 사실 그런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제가 보기에는 예. 중수청에서도 받아주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 그 수사라는 게 보면은 수사기관은 뭐 이렇게 적극성이라 이 수사기관의 사실 검사의 그 제대로 된 형사부 검사의 뭐 임무는 뭔가 하면 네. 수사기관에서 약간 무리할 수도 있는 범죄와의 투쟁 과정에서 무리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네. 그 기소 단계에서 걸러주는 게 사실은 검사의 역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적정하게 처리를 하고 억울한 점이 없었는지 혹은 증거는 부족하지 않은지 이걸 법률가적 관점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고 이게 대부분 형사부 검사들의 임무입니다. 네. 근데 그 과거에 그 수사를 통해서 뭔가를 뭐 실현하고 내 뜻을 실현하려는 뭐 식으로 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제대로 된 검사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 괜히 중수청에 가봤자 또 옛날처럼 과도한 수사권 행사라던가 중수청의 그 부작용만 많이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검사 출신들이 뭐 간다 그러면 뭐 대부분 환영해야겠지만 어떤 수사에 그리고 어떤 경험을 쌓았고 어떤 일을 했었는지는 차 하나하나 검토를 해가지고 잘 그 백그라운드를 검토해서 받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나 받으면 안 된다. 아무나 중수청에서.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예. 그 수사권을 과도하게 행사했다던가 혹은 그런 인지 사건에서 아주 많은 무죄를 받았던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공소청에서 뭐 중수청에서도 받아주면 안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아까 한두 명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남아 있겠다고 했는데 그 한두 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한두 명 중수청을 같은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은? 이제 그 본인이 예. 중수청에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 중수청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아,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중수청도 중대한 사건을 수사하는데 그게 이제 수사기관의 그 과도함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수사 과정에서의 뭐 수사권 남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역할을 하고 이제 마지막 공직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봉사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좀 제가 보기엔 바람직스러운 것 같고요. 예. 나머지 경우에는 이제 뭐 좀 여러 가지로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마약 조폭 이런 거는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 그래서 그 대검 마약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베테랑들이 모여 있다. 그리고 그거는 경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수사 역량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대체로 검사 역량입니까? 수사관 역량입니까? 수사관 역량입니다. 수사관 역량. 그거는 마약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검사로서는 뭐 그 부분도 전문 분야입니다. 예. 사실 일반적인 사건하고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를 한다던가 이 공소유지라던가 뭐 이 증거 가치 판단이라던가 혹은 수사 기법이라던가 네. 이런 게 일본 사건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다면서요. 들어가면 마약으로 들어가면 평생 마약 한다.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그리고 일반적인 형사 사건을 다루던 검사들 입장에서는 예. 뭐 이런 분야가 있어. 제가 강력부장을 해봐서 아는데 예. 이런 분야도 있구나. 어. 그러니까 이 좀 약간 생소한 분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꾸준히 그 이 업무에 종사해온 수사기관의 축적된 역량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대거 중수청으로 이동을 하게 되요. 중수청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중수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 영입해야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완벽히 이제 수사 기소 분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네네. 출발을 했고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수사 기소 분리를 완벽히 해내는 거고. 근데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소청에 간 검사들이 장난을 안 치겠냐? 기소 여부를 가지고 또 뭐 할 거다라는 의심이 또 전직 검사 출신들 사이에서는. 근데 뭐 사실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한 기관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건데 예. 기본적으로 그 검찰이 의심을 받게 된 거는 뭐 검찰 출신들이 이 처리한 그 정치적 중립성이라던가 혹은 뭐 숨겨진 의도에서 이제 의심을 받기 시작하니까 네. 그런 점 때문에 이건 저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한 것 아니야? 뭐 예.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음흠. 그런 차원에서라도 검찰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공소청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은 뭐 정치 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게 한다던가. 그리고 이 공소청의 검사들이 그 조금이라도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지 못하도록 네. 확실하게 그 윤리 강령을 마련한다던가. 음흠. 그리고 또 외부적인 통제 장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외부적인 통제 장치 그런 거를 도입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견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기본적으로 권력이 있으면 부패하는데 음흠. 이 공소청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는 거는 법적인 부분, 법률가로서의 그 권한 뭐 네, 이런 것이 네, 될 네.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과거에 비해서는 부패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여튼 뭐 확실하게 그 수사 기소 분리 그리고 이후에 이제 다가갈 새로운 비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안 수사권 문제를 가지고는 여전히 이제 논란이 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재논의를 네, 한다는 네, 네, 건데요. 예민합니다. 저는 이제 요구권이냐 수사권이냐 보안 수사권 주면 다시 부활한다 이제 이런 겁니다. 저는 보안 수사권의 폐해를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라는 게 그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네네. 증거가 충분한지 아닌지 음. 그리고 이 사람이 억울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는 최소한의 수사권은 남겨둬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건으로 이렇게 그 뭔가 좀 정치에 개입하려고 든다던가 그런 요소가 생길 때는 네.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다던가 이 수사 당사자가 네네네. 이거는 보안 수사권의 범위를 넘어선 아하. 거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예. 제지를 할 수 있다던가 이렇게 보안 수사권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폐해라던가 그런 우려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막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보안 수사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훨씬 크거든요, 사실은. 보안 수사권이라기보다는 네. 송치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권이라 그러니까 자꾸 뭐 네. 사람들이 송치된 사건에 대한 적정 처리를 위한 최소 수사권은 있어야 된다고. 적정 처리를 위한 일종의 점검 장치다. 점검 장치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기소하려는 피의자, 구속돼서 송치된 피의자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아닌지 정도의 구류 신문을 하고 예. 그 다음에 경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에서 송치한 서류의 진정성 여부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적정하게 기소하기 위한 뭐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이 뭐 엄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양형 자료 같은 걸 수집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와 관련된 그 수사권의 범위를 확실하게 엄격하게 제한하고 그 다음에 그 피의자라던가 변호인이 그걸 넘어서 가지고 새로운 사건, 새로운 범죄를 인지해 갖고 수사하려고 하면 바로 이의를 제기해서 법원을 통해서라도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도입하는 전제 하에서 네. 저는 일정 부분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송치 사건의 적정성 처리를 위한 보충적인 최소한의 수사권 는 그건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 알겠습니다. 예. 뭐 검사 출신이시기도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저는 사실 송치 사건을 수없이 처리를 해봤고요. 그게 이제 그 수사기관 1차적인 수사기관의 역량이 부족함을 전제로 한다기 자꾸 이제 검찰에서는 그런 자기네들이 보안 수사권 필요하다는 걸 이제 강조하면서 자꾸 이렇게 뭐 경찰에서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은 사례 뭐 이런 걸 내세우거든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니다. 사실은 수사기관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놓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놓칠 수밖에 없는 부분을 검찰에서 크로스 체크한. 충분히 크로스 체크하고 그럴 권한을 주자는 것이지.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수사기관이 뭐 이렇게 좀 능력이 떨어지고 검찰이 우월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장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의 수사권. 네. 근데 좀 보면은 전혀 아직도 보면 정신 못 검찰은 차렸어요. 주장하는 데 있어서 국민이 어떻게 하면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좀 정신 차릴 때까지 조금 더 많은 논쟁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겨울 때까지 논쟁을 해서 서로 납득할 만한 타당한 결론에 이르러야 될 것 같습니다. 속보 들어와 있는데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사임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완수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경기지사 선거에 올인할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